안녕하세요, 헤어한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김치 여행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지금 왜 김치 여행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번 주에 두부 공장이 아예 딱 올 수업 됐어요. 그래서 오늘이 금요일이고요. 수요일, 목요일 날 오늘까지 해서 두부 배송이 멈췄습니다. 일단은 그걸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저번 주에 예전에 마찬가지로 그 건물 시설 관리하는 암트 쪽에서 나와가지고 주말에 영업 정지를 시켰거든요. 근데 저번 주에도 동일하게 주말에 영업 정지를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청소를 하다가 뭐를 잘못 건드렸는지 월요일 날 다시 영업을 재개를 시켜줬거든요. 암트 쪽에서. 근데 월요일 날 두부를 만들다가 갑자기 뭐가 문제인지 기계가 섰어요. 그래서 뭐 독일 기술자 불러서 고쳐보고 막 했는데도 도저히 못 고치겠다고 그냥 갔어요. 독일 기술자도. 그래서 본의 아니게 영업은 할 수 있지만 기계가 고장이 나서 월요일 화요일까지 배달을 하고 수요일부터 배달을 못했습니다. 두부가 더 이상 생산이 안 돼서 참 아깝습니다 지금. 그래서 계속 배달을 못 할 것 같아서 지금 상황으로는 이번 주,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는 아마 영업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낸 게 뭐냐면, 프랑크푸르트 쪽에는 지금 기계 설비에 대한 허가는 지금 다 받아놓은 상태거든요. 근데 두부를 생산을 해서 두부를 성분 검사를 받아야만 두부를 판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예전에 부품이 고장나서 부품을 교체를 하려고 한국에다 주문을 했는데, 지금 이 배송하는 시스템이 뭐가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간에 배달하는 그 DHL이죠. 여기서는 DHL이라고 하는데, DHL 배송하는 기사가 그거를 분실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자기 딴에 분실을 했다라고 인정을 해버리면 자기가 그거를 물어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모른다고 발뺌을 하고 있어요. 그냥 모르쇠 작전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 첫 번째 했던 거짓말은 뭐였냐면, 배달해줄게 라고 해서 배달이 안 왔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 거짓말이 됐고요. 두 번째 거짓말은 뭐였냐면, 7월 15일, 16일 날 이틀 동안 배달하러 너희 집에 갔는데 너희가 없었잖아 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배송을 하게 되면 그 배송할 사람이 수취인이 없으면 문 앞에다가 그 스티커를 붙여 놓거든요. 지금 이런 물건이 왔으니 너희가 없으니까 어디 가서 찾아가라 라고 해서 이렇게 무슨 스티커 같은 걸 붙여 놓거든요. 근데 그런 걸 하나도 안 붙여 놨어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우리는 7월 8일부터 오기만을 기다리고 집에는 항상 한 명씩 있었다. 그리고 너희가 돌아갔다라고 얘기를 하면 반송하는 티켓이 있어야 되는데 왜 그것도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세 번째 거짓말한 게 뭐였냐면, 너희가 받기 싫다고 해서 수취인 거부로 해서 반송시켰다라고 또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반송했다라는 사인을 한 종이를 갖고 와라. 그러니까 또 그것 또한 없대요. 그래서 지금 세 번의 거짓말을 해서 결국에는 물건을 못 찾았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기계값이 한국 돈으로 한 200만원 정도가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배송 사고가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예전에 몇 년 전에도 똑같은 사고가 있었대요. 중간에 없어져 가지고 뭐 그냥 그 운송회사에서 어물쩡해서 그냥 넘어가서 그렇게 또 손해를 봤는데, 이번에 똑같은 경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7월 27일 날 다시 재구매를 해서 돈이 좀 더 들어가도 되니 보험을 들고 보내라 해서 보험까지 들고 지금 일단 보내는 상태예요.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날 이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받아서 두부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들어도 지금 바로
저희가 배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서 샘플을 일단 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는 배송을 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 첫 인사말이 김치 배달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두부는 배송을 못해도 그래도 김치는 배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래처에서 전화가 왔어요. 김치가, 두부가 배송이 힘들면 김치라도 배송을 해달라. 그래서 오늘은 프랑크푸르트 인근의 마인츠하고 비스바덴이라는 동네하고 프랑크푸르트하고 해서 총 4군데를 김치 배송하러 나왔고요. 김치는 제가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거를 처음 두부 공장을 하셨던 사장님이 따로 또 김치를 만드세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큰 병 680g 짜리 큰 병, 420g 짜리 작은 병, 그 다음에 150g 짜리 중간병 작은 병에서 3가지 종류 타입을 팔고 있고요. 일단 그래서 뭐 이 김치라도 배송을 해야만 그래도 마음적 심적으로 좀 안정이 될 것 같아서 일단 나왔어요. 사실 지금 심적으로 되게 답답합니다. 아직 100% 인수를 못해서 뭐 금전적으로 손해보는 거는 사실 없지만 거래처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손실이거든요. 기계가 고장나서 물건을 배송을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때,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기계가 고장나서 진짜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그 거래처는 사실 기계 고장난 거는 너희들 입장이지 왜 나한테까지 그런 얘기를 하냐라고 하면 사실 할 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업장 사장님들한테 여태까지 2달 반 정도를 진짜 한 통을 주문을 하든 진짜 그 조그만 두부를 10팩을 주문하든 다 갖다 드렸거든요. 신임을 쌓기 위해서 2달 반 거의 한 3개월을 진짜 열심히 뛰었는데 이 기계의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된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배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만드는 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이 두부 공장 자체를 전자동화를 빨리 이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공장 사장님 사모님하고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사실 공장을 하면서 뭐 많이 버시기도 버셨지만 그만큼 또 많이 투자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저는 제가 진짜 큰 돈 안 들이고 그냥 콩값만 들여서 장사를 하는 거지만 진짜 사업하시는 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 저도 레스토랑을 했지만 이게 외국 나와서 장사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물론 한국에서 장사하는 건 더더욱 쉬운 일이 아니다 보니까 잘 알아요, 사실. 근데 한국에서 언어가 되는 상황에서 장사하는 거하고 외국에서 언어가 안 되는데 장사를 하는 거하고 이게 진짜 너무 천지 차이인 것 같아요. 답답할 때도 있고 어떻게 해야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내가 내 나라 말을 할 줄 아니까 어떻게든 방법을 찾을 거고 어떻게든 최대한 인력 동원해서 뭐 가능한 방법 찾아서 해결을 하겠지만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사실 언어도 안 될 뿐더러 누구한테 도와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뭐 기계가 바로 옆에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답답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방송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항상 좋은 일만 방송을 하겠습니다, 웃으면서 방송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안 좋은 얘기를 하네요. 그래도 희망 잃지 않으려고 카메라 켰습니다. 어제하고 그저께는 진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앞이 깜깜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쉬면서 집에 있는 밀린 서류들도 정리하고요. 아이가 축구를 굉장히 좋아해서 그
집 앞에 가드텐이라고 조그만 이렇게 해놓은 정원 같은 게 있는데 거기서 공을 항상 많이 차거든요. 근데 차다가 그 담벼락 같은데 나무로 낸 데가 나무가 많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어제는 하루 종일 그거 보수 작업 다 했고요. 오늘은 아이와 같이 수영장을 가려고 합니다. 오후에. 다음 주부터 또 비가 예고가 돼 있어서 이번 주에 한 번이라도 더 가려고 수영장을 예약을 해놨어요. 지금 코로나 시기라 수영장 같은 데는 예약을 안 하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제 부랴부랴 저녁에 오늘 오후 5시에 수영장을 가겠다 예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영업을 못한다 하더라도 뭐 집에만 있을 건 아닌 것 같아서 아이랑 같이 최대한 아이의 추억을 쌓아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 초에 자전거를 그나마 그래도 좀 좋은 걸 사놨는데 도둑 맞았어요. 그래서 아이가 같이 자전거를 타고 싶어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자전거를 못 탔거든요. 근데 어제 또 부랴부랴 싼 자전거가 나왔다라고 해서 연락을 받아서 싼 자전거를 하나 샀거든요. 그래서 자전거도 탈 겸 이번 주말 하고 다음 주까지는 아이하고 같이 보낼 생각입니다. 중간중간에 그 사장님하고 통화도 하면서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한번 상의도 좀 하고 해서 일단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뭐 일이 있는데도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부득이하게 공장이 멈춰서 스톱이 된 거기 때문에 일단 몸을 최대한 움직이려고 합니다. 지금 2달 반 거의 한 3개월 정도를 쉼없이 달려왔는데 그래서 몸이 조금 탈이 난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몸을 좀 추스리라는 얘기로 받아들이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병원을 갔다 왔어요. 병원을 갔다 와서 진찰을 받았고 병원 의사 선생님께서 일단 뭐 큰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작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으니 정밀 검사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9월 6일날 또 예약을 잡아 주셨어요. 정확하게 어떤 병인지 한번 알아보자라고 하셔가지고 아마 내시경 검사를 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날 가면 또 얘기가 나오겠죠. 그렇다고 선생님께서 하시면 큰 고민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혹시나 모르니까 검사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계속 일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저께 어제 오늘 해서 일은 안 했지만 그래도 계속 움직이고 막 일하러 다녔습니다. 집안일 하면서 아이랑 같이 보낼 거 생각하고 제 개인 일 보고 은행 업무 보고 해서 일단 그렇게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오후에 좀 일이 있고 내일은 오전에 아이랑 등산을 갈 계획이에요. 등산 가고 점심때 또 모임이 있어서 모임 갔다 오고 그러니까 일을 안 해도 계속 움직이는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 두부로 떠나는 여행은 당분간 쉴지 모르지만 그래도 운행을 하면서 조금씩 영상 남길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응원의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이만 촬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추스.